안녕하세요. 오펜시브 시큐리티 스타트업 티오리 대표 박세준입니다. 화이트 해커 스페셜 2편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코로나와 업무가 겹쳐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치여 보내다 보니까 영상 찍는 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머리도 검은색이 되었네요. 제가 대본을 꽤 오래 전에 미리 써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다가가는데 오래 걸린 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업로드한 화이트햇 해커 스페셜 1편 준비편에서는 화이트햇 해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화이트햇 해커에 대한 정의, 분야, 소양, 대학과 같은 준비 과정에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화이트햇 해커로서 지난 몇 년간 제가 실무를 해오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 티오리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드리려고 하니 시청하실 때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모의 해킹,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화이트햇 해커의 실제 업무, 해킹 수행 과정, 일의 장단점, 그리고 또 민감한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봉과 같이 조금 더 현실적인 주제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저번 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릴 내용들이 취업을 하는 비결이나 해커가 되어 돈을 많이 버는 법, 혹은 절대적인 지침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해커로서 일을 하는 것을 저희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준비하였습니다. 화이트햇 해커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영상에서 힌트를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영화와 같이 멋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여느 회사의 개발자들과 분별하기가 어려운데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 해커 대부분이 정말 책상에 앉아서 또는 일어나자마자 혹은 자기 전에 침대에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그리고 꼭 좋은 모습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심지어 밥 먹으면서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무엇을 할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모의 해킹, 취약점 진단, 보안 컨설팅 등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저희 고객사의 서비스나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점 진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 일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만 팀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팀원들끼리 비슷한 시간대에 일할 수 있도록 서로 조율하고 또 본인이 맡은 업무는 책임지고 높은 퀄리티를 보장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티오리가 아무래도 매우 자유로운 환경이다 보니 업계 전반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티오리에서는 자율연구기간이라는 기존 업무를 거의 진행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평소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컨설팅팀, PMO팀, 서비스팀 조금씩 기간은 다 다르지만 모두 이 자율연구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율연구는 개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팀을 구축해서 보다 큰 프로젝트를 같이 작업하기도 합니다. 연구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내부 세미나 등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해서 역량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이런 결과들을 외부 컨퍼런스 발표나 또 논문으로도 작성해서 투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마다 프로젝트 랩업 회의를 통해서 각자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부분이 아쉬웠다고 생각하는지 이번에 배운 것들 중에서 다음 프로젝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문서화하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마무리는 역시 맛있는 음식과 술이 함께하는 회식이겠죠. 물론 이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강제 참석은 아니고 저희 회사 사람들이 노는 걸 좋아해서 빠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네요. 화이트햇 해커로서 업무를 하게 되면 단순히 해킹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실무에서 해킹 실력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본인이 발견하고 이루어낸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겠죠. 그럼 화이트햇 해커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해킹을 할까요? 이쪽은 워낙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접근 방법과 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오펜시브 시큐리티 방식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격자의 관점에서 대상을 분석하고 취약점을 발견하고 실제로 공격을 시도해봄으로써 고객사가 현실적인 위협 요소를 파악하고 또 신속하게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공격자가 노출된 약점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피해를 입히기 전에 미리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시키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로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큰 그림을 이해하는 리콘이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공개되어 있는 도메인, 엔드포인트, 코드 이런 대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과정에서 알아낸 정보와 대상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을 감안해서 위험 모델을 세우게 됩니다. 가능한 공격 벡터들과 또 그 영향력 등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들을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이후에는 목록화된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해킹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상에 따라서 사용되는 기술이나 기법들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 웹 서비스라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CSRF와 같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공격들과 또 IDOR, SSRF, 서버 설정 미흡 등과 같은 서버 사이드 공격들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시도한 공격이 성공적이었든 아니든 해당 내용을 잘 기록해둡니다. 모의 해킹과 보안 진단은 단순히 취약점만 찾아서 증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요. 어떤 난이도와 어떤 노력의 공격이 시도가 되었고 또 그 과정과 결과가 어땠는지를 정리함으로써 현실적인 공격 비용과 또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프로젝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고객사 보안팀 또는 개발팀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와 또 방향성 재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서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를 준비를 하고 보고서를 통해 저희가 찾은 취약점과 위협 요소 그리고 안전하게 고치기 위한 개선점과 보안 방법을 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달한 보안 권고와 패치를 잘 적용했는지 이행 점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데요. 흔히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보통 취약점을 패치할 때 저희가 예시로 익스플로이트한 페일로드만 막도록 고쳐지는 경우가 많아서 패치된 코드의 우회 가능성 여부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것들은 해킹 업무 방법의 한 예시이고 회사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법론과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커라는 직업의 현황과 또 미래는 어떨까요? 현대 시스템 대부분이 빠르게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정보 보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에 투자를 확대했고 또 퀄리티 높은 보안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 사례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금융권이나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금융 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보안을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금융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의존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주요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인터넷에 노출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화이트햇 해커들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가끔 AI나 양자 컴퓨팅의 발전으로 인해서 해커라는 직업은 사라지지 않겠냐는 질문들도 올라오는데 그런 기술들을 사람들이 만드는 한 실수는 하기 마련이고 또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넓은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진 해커들의 입지는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기술이나 기법들은 자동화가 되어서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은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햇 해커라는 직업의 장단점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은 사실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공적으로 해냄으로써 얻는 성취감이 매우 큽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데 그 변화의 리더로 남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끝이 없는 공부와 실무의 적용으로 쉬지 않고 달린다는 기분이 들어서 가끔씩 지치거나 또 피로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곳에서는 답을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허공에서 헤매는 이런 느낌도 종종 듭니다. 그리고 또 엄청 대단한 것들을 성공해도 업무의 성격상 저희가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 잘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정보, 바로 연봉입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만큼 대답하기 어려운 난감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해커는 희소성 때문에 억대 연봉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비밀 수입 같은 것들이 있다거나 하는 소문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직군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연봉은 보통 그 사람이 회사에 가져오는 가치에 비례하게 됩니다. 만약 억대의 가치를 발휘하는 사람에게 회사가 그 가치에 맞먹는 연봉을 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겠죠.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인 역량이나 아니면 경험에서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또한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도 썩 명쾌한 답을 드리진 못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꼭 회사에 취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이트햇 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전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그 바운티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생업을 삼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화이트햇 해커로서 안정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각오와 결심 그리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화이트햇 해커의 업무, 현황과 미래, 또 장단점, 연봉, 그리고 취직 이외의 방법까지 화이트햇에 관련된 정말 많은 것들을 말하게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 두 편으로 화이트햇 해커의 모든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평소 한 번쯤은 정리하고 싶었던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좀 더 전달드리고 싶은 조언, 사실 조언이라기엔 별거 아니지만 저희 영상들에 달리는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 프로그래밍도 잘 못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해킹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 2학년 끝나고부터이기 때문에 가끔씩 전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잘 아시겠지만 언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화이트햇 해커라는 꿈을 꿈꾸고 또 공부에 관심을 가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트햇 해커를 꿈꾸시는 시청자분들께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